이제 바디 레코더에 대한 설명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해당 환경에 대한 해당 산업에 대한 환경 분석, 그리고 그 안에서의 STP 전략과 포피 전략, 사업의 비용 및 수익 구조 분석, 결론 및 청사진 제시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 분석까지 발표를 하고 STP 전략부터는 김성현 양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디 레코더는 사람의 세분화된 신체 부위를 찍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사진의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는 운동 및 다이어트 보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신체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나아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데이터로 앞으로의 변화까지 예측해 주고자 합니다. 보다 확장된 기능으로서 SNS의 기능을 접목하여 자신의 정보 공개를 허용한 이들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랭킹 방식도 도입하여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현재 사진이라고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빨간 선은 6개월 전 얼굴 윤곽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정도 이 사람이 살이 쪘구나 이런 걸 나타내 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6개월 후에 이 정도 더 살이 찔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 저거 제 팔인데요. 이게 바디 레코더 촬영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밀한 눈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는 사진을 찍을 때 거리나 높이가 달라지면 이전 사진과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눈금으로 화면을 나누고 팔꿈치나 주먹 또는 배꼽처럼 지방이나 근육의 변화와는 상관없는 신체의 부위를 눈금에 맞추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가면서 근육이나 지방의 변화 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바디 레코더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어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신체의 변화를 기록해 가면서 일정 기간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유도하고 거기 안에서의 광고 수익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진을 이용한 시각적인 효과를 제공하여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앞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함께 높이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소비 환경 분석입니다. 소비자 분석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트렌드 워칭에서 발표한 11가지 주요 소비자 트렌드 중에 바디 레코더에 부합하는 3가지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처음에 웰스의 경우엔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 질병의 예방을 기대하는 소비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는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산업이 앞으로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라이츠와 트윈슈머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로부터 공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활성화되는 게 활성화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계획된 유연성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낯선 이들을 알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만남을 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 한 여성이 4년 반 동안 자신의 셀카를 찍고 그것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개함에 따라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과거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바디 레코더가 몸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좀 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계획 콘서트 헬스걸이라고 해서 지금 뚱뚱한 여자 2명 나와서 이제 살 빼는 과정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살을 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을 빼는 것을 보면서 좀 더 대리만족을 얻고 그들의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석입니다. 그 위의 그래프가 미국 어플리케이션의 수입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2010년에는 16억 달러에 추정되는 수입을 올렸고 2014년에는 110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의 경우에 다운로드 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자 분석입니다. 기존의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어플들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플들은 대부분 수치로 그 변화를 측정해줬고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사진을 통한 시각적인 변화라든지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통해 이런 경쟁자들에 비했을 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경쟁자들 중에서 눈 다이어트랑 카디오 트레이너라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런 것도 방식에 있어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그냥 좀 더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예, 이거는 에브리데이라고 얼굴 변화를 기록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건 유료 어플인데 뭐 사진에 저장하고 그 변화를 기록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와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얼굴을 저장하고 이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그 바디 레코더 갖고 있는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 그런 기능에 비교했을 때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토우즈 분석입니다. 일단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앱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기존에 사람들이 이런 어플들의 방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위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신체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앱이 많이 없는 거랑 그런 건강과 다이어트 시장의 규모 자체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기존의 앱이 제공하는 칼로리 변화라든지 이런 수치적인 거를 제공을 안 하는데 이런 그리고 또 운동 방법 또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진을 좀 더 강조해서 차별성을 얻고자 함인데 이게 일단 없으니까 약점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 신체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그 소셜 네트워킹 기능 제공 그리고 사진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에 있어서 저희의 강점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김성현 양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제품에 대한 STP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운동 스포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보았는데요. 일단 운동 다이어트 방법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운동 다이어트의 효과 측정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운동과 다이어트의 효과 측정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주요 사용자로 설정하여 제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타겟팅 전략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운동 다이어트의 효과 측정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수치적인 기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운동 효과에 대해서 가시적인 측정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운동 효과에 관해서 가시적인 측정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할 것인데 특히 오랜 시간 자신의 모습을 측정, 기록하고 남기고 싶은 사람들과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주로 타겟팅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바디레코더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될지 분석해 보았는데 좌우로는 운동 다이어트 방법을 지도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운동 다이어트 효과를 측정해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눠보았고
위아래로는 유료 어플리케이션과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저희 바디 레코더는 운동 다이어트 효과 측정 쪽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포지셔닝 시켜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운동 다이어트 효과 측정 방식에 있어서도 수치적인 측정 자료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랑 가시적인 측정 자료를 제시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경쟁자가 없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앱들이 수치를 통해서 운동 효과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빈 공간 부분에 바디 레코더의 가시적인 측정을 통한 포지셔닝 선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뽑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제품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보관하고 사진의 변화에 따른 그 신체 변화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장되어서 사진의 변화를 비교하여 그 변화의 추세에 따른 추후의 변화 예측량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 및 연결, SNS 공유, 경쟁 상대 소개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자신이 설정한 시간에 진동을 하여서 사진을 찍게 하는 알람 기능이나 일정 기간의 사진들을 연결해서 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신체 변화를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의 연계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료 어플리케이션과 유료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버전 모두를 제공할 건데요. 저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이 추가된 유료 버전은 1.99달러로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의 수익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플레이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일 큰 어플리케이션 시장인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 중점을 두고 SKT의 T스토어나 KT의 올레 마켓 등 다른 마켓들에도 저희 제품을 다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을 통해서 품질을 알 수 있는 경험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할 가능성이 큰 잠재 고객이 모여있고 입소문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할 것인데요. 크게 스마트폰 커뮤니티 사이트와 유명 헬스 다이어트 클럽 등의 글을 게시하여서 홍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방법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블로그나 트위터, 카페 등을 통해서 소셜 마케팅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콜백 URL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의 사업 비용 및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마켓의 등록비로 연간 4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등에 필요한 인건비로 월 평균 60만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월 제반 비용으로 월 평균 4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카페 맥북이 개발자 모임과 앱 창업 관련 기사들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제대로 된 앱의 경우 보통 1,0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개발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속성 있고 완성도 있는 수익 모델을 위해서 3천만원의 투자 비용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회성 개발 비용으로 3천만원, 그리고 월간 고정 비용으로 약 1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개발자가 7 그리고 마켓이 3 이렇게 수익이 배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사용자들이 모바일 배너를 클릭하는 비율을 분석해 보았을 때 클릭률은 0.6%에서 1%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앱 개발자에게 주는 수익은 건당 많게는 150원 정도까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광고 수익의 70% 그리고 1%의 클릭률 하고 건당 150원의 수익을 가정하고, 또 카테고리 내 무료 다운로드 1위 약 200만 건의 다운로드를 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200만 곱하기 150 곱하기 1% 곱하기 70% 해서 21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저희가 2만 다운로더를 달성했다고 예상했을 때 1.99달러 곱하기 2만 해서 약 4,5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목표 수익을 달성한다면 저희의 사업 비용을 금방 상쇄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첨사진 제시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생각보다 광고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무료와 유료 어플리케이션 모두를 병행하여 개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프로모션 비용이 많이 들지만 1위를 했을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맞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바디 레코더가 한순간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앱이 아니라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로서 작용한다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주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뜨거운 형제들 발표를 맡은 스포츠산업학과 07학번 박종현입니다. 네, 저희 조는 피트니스 센터 종합 포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간단한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저희 조가 아이디어를 얻은 상황을 동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직 됐어. 근데 너 좀 살찐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헬스를 등록하려고 해도 정보가 상당히 부재한 실정이고 이러한 경험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차원에 저희 조에서 만들 것은 헬스 정보 포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LC 모델에 대입해본 저희 사업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맞는 각각의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하며 변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피트니스 센터 종합 정보 포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뉴들을 통하여 피트니스 센터 정보 종합 포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즉, 복합적인 건강 정보 제공 기능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애널리시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애널리시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템 선정에 있어 아이템이 들어갈 시장을 먼저 분석하였고 그로 인해 레저, 스포츠, 건강관리 등의 사업 시장의 파이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5폴스 모델을 통해 분석해본 경쟁자 위협 및 잠재적 진입자 위협입니다. 경쟁자의 위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잠재 진입자의 위협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체제의 위협은 낮으며 구매자의 위협 또한 낮았습니다. 공급자의 위협은 초기 공급 업체와의 제휴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초기의 문제이며 추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다음은 진입장벽 문제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려는 사업의 경우 시장의 특성은 매우 매력적이고 경쟁도가 낮은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신규 진입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나 저희는 제품의 차별화와 선발 주자로서의 제휴업체 선정 그리고 그에 따른 절대적인 비용 우위 전략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추후 경쟁자들과의 경쟁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섭력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의 경우 저희가 직접 헬스장을 만들거나 피트니스 센터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 있는 피트니스 센터와의 제휴 협력을 통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과 실효성을 공급업체에서 실효성의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급자 측의 절대적인 서비스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자와 저희 서비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충분히 공급자를 교섭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어서 후발주자들의 충분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가정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것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의 자유형 서비스와 운동 방법 UCC와 식단 매니저 메뉴 등을 통해 후발 경쟁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그로 인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시장 선점을 할 것입니다. 즉, 저희가 추구하려는 방향은 마이크로 포터의 경영 전략 중 집중화 전략에 해당되며 저희가 추구하려는 전략 안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틈새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와 높은 수익성을 실현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피트니스 종합정보 포탈을 목표로 하여 헬스 정보를 시작하여 자유 이용 서비스, 식단 매니저, 헬스 종합 쇼핑몰, 커뮤니티 서비스 등의 다양한 메뉴의 연계를 통해 피트니스 정보 종합 포탈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추후 후속 서비스를 통해 계속 변화하며 지속 가능한 서비스라는 것을 인식시킬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은 또한 현재 경영 화두가 되고 있는 전략적 제휴라는 측면에서도 일치하고 있으며 즉 공급자인 헬스 업체와 저희 업체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윈윈 효과의 사업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분석해본
사이트 인터넷 창업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며 초기 헬스 정보 포탈, 즉 헬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기능을 담당했을 때 창업 초기 비용은 1,832만 5천 원 정도로 계산되었으며 초기 사업의 운영비는 435만 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환경이 과연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0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돈을 들이는 운동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운동으로는 헬스로 나타났으며 헬스 관련된 정보 혹은 생활체육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문적인 사이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85.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런 부족한 정보 속에서 인터넷 체육 정보 관련 검색 시 불편사항이 느껴졌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2.6%가 원하는 사이트를 찾기 힘들다고 대답하였고 25.3%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도 힘들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체육 관련해 접근 문제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체육 전문 사이트의 요구 기능은 무엇인가를 설문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5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이 47.2%, 운동 처방 및 운동 프로그램 제공이 15.7%, 운동 및 건강과 관련된 상담이 14.7%로 나타났습니다. 도합 합치면 거의 70% 정도의 수치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현재 정보 제공이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관련 시설 정보 및 위치 및 사용법 방법을 알고 싶다는 응답 또한 세부적인 항목 또한 35.9%로 기존의 체육 관련 사이트의 위치 정보 및 정보 제공 기능이 취약하다는 항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 참여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규칙한 시간대는 학생이면 학교, 직장인이면 직장 및 집에서 운동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욕구는 자유이용 시스템을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현존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 저희는 검색해본 결과 두 가지의 경쟁자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사이트는 헬스장 정보 위치를 제공하는 머피라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이러한 사이트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쟁자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헬스장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및 가격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텍스트 형식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위치 정보의 제공의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통해 고객이 그런 헬스장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스마트폰이나 다음 혹은 네이버에서 길찾기 기능을 도입하여 현 위치에서 저희의 제휴업체 헬스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머피 사이트는 공급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은 헬스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들에게 통일되지 않은 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가치 없는 정보로서 사용자의 신뢰도가 낮아 사이트 전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정보의 산발적인 정보를 통일된 형태의 정보, 즉 야놀자라는 사이트를 벤치마킹하여 공급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저희가 정보를 재가공하여 다시 통일된 형태의 정보로서 제공하는 형태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이트가 대중화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로는 공급자, 즉 소비자들을 위한 사이트가 아닌 공급자들의 헬스 트레이너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과 사용자 입장이 아닌 헬스장 입장에서의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대중화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하여 헬스와 관련 없는, 즉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만한 정보와 공급자 측면의 정보의 제공에 공유장이 아닌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비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헬스 포탈의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제공하려는 식단 제공이라든지 헬스 도움에 드는 레시피 및 웨이트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유인책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라파엘레스입니다. 라파엘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이원화 시스템, 즉 자율화, 1일 1회 어디든지 제휴업체 한해서는 운동할 수 있다는 서비스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서비스 또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휴업체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62개의 제휴업체의 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제휴업체는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제휴를 한 것이 아니라 산발적인 헬스장 제휴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1일 1회를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자율화 시스템을 국대 20, 30대 젊은이들이 주로 가는 헬스장부터 제휴를 시작하여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자율화 시스템을 이용할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초기에는 20, 30대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하겠고 그 이후에 자율화 시스템의 컨셉은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 및 집 자율화 시스템 컨셉을 이용하여 제휴업체를 선점하여 묶어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20, 30대 젊은이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조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스마트폰 이용과 SNS는 지금 현재 20, 30대 젊은이들의 트렌드임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SNS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즉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 즉 자신의 관심사를 커뮤니티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며 그러한 욕구의 표출은 SNS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하는 남자가 빛난다, 대학 가입은 다이어트 가라, 다이어트 열풍의 운동도 열풍, 즉 현재 20, 30대 젊은이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중시하며 운동에 관심이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저희 사이트가 컨셉으로 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저희는 20, 30대를 타겟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헬스장 등록에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냐는 질문에 60%가량이 실제로 피트니스 센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제공하려는 정보는 20, 30대를 중심으로 피트니스 정보 포탈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켜 커뮤니티의 기능과 정보 기능의 제공을 결합한 형태로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피트니스 센터의 프로모션의 유일한 수단으로는 전단지와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단지와 현수막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저희는 헬스 포털을 개설하여 이들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그러한 프로모션과 정보 제공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제휴를 통해 커뮤니티와 정보의 기능을 결합한 하나의 종합 정보 포탈 사이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야놀자라는 사이트를 벤치마킹할 예정인데 야놀자라는 사이트는 숙박과 데이트 장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현재 직영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를 저희는 피트니스 정보 온라인 콘텐츠로 바꿔 직영 피트니스도 추후 운영할 예정이며 20, 30대 데이트 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할인 혜택을 부여했던 야놀자의 컨셉을 빌려와 20, 30대의 피트니스 센터 정보 제공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후기 정보 및 공유 등을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저희 사이트를 통해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율화 시스템, 추후에 제공될 자율화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이트 회원들끼리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머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즉 저희는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저희가 직접 정보를 제공, 즉 가공하여 통일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로자의 경우 시설 내부의 실사진조차도 비슷한 구도, 비슷한 각도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치 정보 또한 대중교통, 자가용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올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이트, 초기 이러한 정보 제공 사이트의 수입 구조로는 사이트에 붙는 배너 광고 및 광고 수입 및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며 제휴업체로부터의 커미션 수입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의 초기 첫 번째 목표는 회원수 증가가 있으며 이런 회원수 증가에 따라오는 광고 수입 및 제휴업체와의 커미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유이용 시스템입니다. 그럼 자유이용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이용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의용할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에 역시 120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있다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제휴업체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1일 1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라파엘 헬스와는 차별화되는 점이며 저희는 운동 멘티 도입제와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제휴업체를 선정할 것이며 이러한 제휴업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티 형성 욕구와 운동을 배우고 싶은 욕구를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희는 20, 30대를 위주로 타겟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학가 주변 중심으로 제휴 헬스장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여 이것은 추후 외부로 제공될 예정이며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는 회원 모두는 제휴업체 간의 1일 1회 이용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게시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운동을 할 사람을 같이 모집하여 제휴업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회원끼리는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거대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특히 저희 이원화 시스템의 자율화 시스템의 경우 혼자 운동하기 힘든 여성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동영상과 같이 현재 여성 고객들은 운동을 할 방법을 잘 모르고 있으며 혼자 운동하는 유인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저희 자유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운동 메이트로 인한 동기부여 및 사이트 이용 빈도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단 매니저 메뉴입니다. 운동 시에 식단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라는 대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대답했으며 운동 시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즉, 저희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는 식단을 제공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인터넷, 네이버, 카페의 경우 전문적인 식단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룹이 많으며 저희는 월별 그리고 일별 시간대별로 전문적인 식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문 영양사를 고용하여 소비자는 인바디 정보 및 자신의 식단 목적을 입력하게 됩니다. 식단 목적을 입력한 후에 저희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월별, 요일별,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모두 짜줍니다. 그리고 모든 메뉴에 레시피 또한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레시피 제공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레시피 제공을 통한 재료 구입을 위한 사이트를 연결시킴으로써 식품 판매 업체의 제휴를 통한 커미션 수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쇼핑하기를 귀찮아하는 남성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간단한 전략 4번입니다. 저희는 또한 UCC 제공을 통해 사람들에게 헬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놀드 홍의 100일간의 약속의 경우 조회수가 100만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UCC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저희는 더 세분화시켜 상급자, 중급자, 고급자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더 고급화된 유료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사들이 입게 되는 옷 또한 협찬을 받아 BPL 광고를 넣을 예정입니다. 사이트가 어느 정도 성숙기 단계에 이르면 사이트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제고됐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한 정보 제공을 통한 경영 노하우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후에는 저희는 직영점 오픈을 통한 오프라인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영점은 20, 30대 젊은 감각에 맞춘 헬스클럽이 될 것이며 이러한 20, 30대 젊은 감각에 맞춘 헬스클럽은 대형 프랜차이즈 사이트의 피트니스 센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웹 개발입니다. 제어 피트니스 센터의 위치 정보 제공 및 같이 운동할 운동 메이트를 연결하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한 회원 간의 소통을 웹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의 경우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있는 윙버스라든지 메뉴판.com 등의 웹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제휴된 헬스장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의 기능의 경우 채팅 웹인 삐아프의 기능을 따와 서로 운동 몇 시에 하겠다 혹은 오늘은 어느 헬스장 갈 건데 같이 운동하실 분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회원들 간의 정보 공유와 운동 메이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웹을 통해 첨부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아웃사이드 인 띵킹 전략을 통한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으로는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있겠고 약점으로는 초기 회원 수의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회로는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 이용 증가와 운동 헬스 다이어트에 화살표 잘못했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의 침투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